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시대 뇌신경과학과 유덕한 시민교육 강좌 12주차 발표를 맡은 조우리입니다. 통일교육에서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 기반 발문 활용 전략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논문의 키워드는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논문에서는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들을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한 후 이를 활용해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문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살펴볼 그릿과 마인드셋은 동기부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동기부여에 대해 살펴보면 동기부여를 뜻하는 모티베이션은 라틴어로 운동을 뜻하는 모벨에 의해서 파생되었습니다. 에킨스의 정의에 따르면 동기부여란 활동의 방향, 활력 및 지속성에 대한 즉각적 영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마인드셋과 그릿은 어떨까요? 그릿은 목표에 대한 장기간의 인내를 말합니다. 마인드셋은 노력이 재능이나 지능을 향상한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말로 둘 다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 역경 속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고 그릿을 소유했을 경우에 전 영역에서 진취적이고 발달적이 됩니다. 이는 도덕 발달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릿과 마인드셋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심리학에서 인간 성장 및 동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 비슷한 용어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매슬로우는 하위 욕구의 25%만 만족되어도 상위 욕구가 5%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작용하는데 한 가지는 낮은 욕구가 충족되어야 높은 욕구를 원하게 된다는 욕구에 대한 상하위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론은 인간이 행동주의의 자극과 강화,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욕망과 희망에 대해 역동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성취해 나간다는 시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야말로 가장 높은 성취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몰입이란 일상에서 동기부여 요소로 생각하는 좋은 느낌 또는 최적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자의식을 상실하고 시간 흐름에 대해 왜곡된 감각을 갖거나 행동과 인식이 병합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은 지루함을 피하고자 인간의 두뇌가 더 높은 기술을 연마하게 된다는 시각에서 인류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도 해석됩니다. 교육학적으로는 학습자 상황을 고려하여 과제를 제시할 때 너무 낮은 수준을 제시하여서 지루하지도 너무 높은 수준을 제시하여서 불안하지도 않게 하는 적절한 수준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 점수는 친사회적 행동 경향과 긍정적인 연관을, 반사회적 행동 경향과 부정적인 연관을 가집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 환경에서 성공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에 스스로 한 많은 도전과 노력으로 극복한 성공에 따라 세워지게 됩니다. 이는 학습면에서 학생들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 효능감이 높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열망하게 되고 끈기 있게 행동하며 이는 좌절과 부정적 감정 또한 적게 만들어주는 선순환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은 1990년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복지, 긍정심리치료, 장점과 미덕의 분류 등으로 발전하였고 신경과학, 건강, 정신의학, 신학, 인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세이그만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성공한 삶을 살며 사회적으로도 적극 참여한다고 합니다. 긍정심리학은 각 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을 더 잘 달성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통제입니다. 자기통제는 유혹이 있을 때 주의력과 감정,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릿과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릿은 눈앞의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오랜 시간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반면 자기통제는 눈앞의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더라도 일관된 목표 추구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제 그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릿은 불굴의 투지와 기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에 대한 특정 수준의 인내와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릿이라는 용어는 더크워스의 연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더크워스가 학생들을 관찰하여 보니 IQ나 SAT 점수보다 더 성공에 연관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한 회복력과 근면함, 자신이 원한 바를 깊게 이해하고 결단력 있는 것이었고 이것은 분야에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들도 같은 특징을 가졌었습니다.
그릿은 성격의 5가지 요인, 즉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중 성실성과 가장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릿과 비슷한 인자가 바로 회복 탄력성과 자기 통제력입니다.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회복 탄력성과 그릿 모두 실패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자기 통제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 큰 만족을 위해 순간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반면 그릿은 오랜 시간 일관된 관심사를 가지고 성취할 때까지 지속하나 순간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릿은 성장 가능한 능력이므로 도전 과제를 제시할 때 학생들이 지속하고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드웩의 연구에서 등장합니다. 드웩은 자기 두뇌 지능에 대해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인식이 동기부여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능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상태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게 되면 성공을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서둘러 판단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능이 성장 가능하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면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에는 배우고 도전하여 더 성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데 이렇게 길러진 성장 마인드셋은 동기부여를 증가시키고 학업 성취도, 특히 과학이나 수학 같은 특정 과목의 성적도 향상되며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그릿도 발전하게 되므로 교사는 학업 성취도 자체에 대해서보다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타인 역시 성장 가능한 상대로 인식하여 비난하기보다 발전하고 변화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취의 주된 요인으로서 동기부여는 학생의 학업 수행을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만약 외적 동기가 높다면 성적이나 상과 같은 최종 결과에 관심이 높게 됩니다. 또한 학습장애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동기부여가 낮아져서 성취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한편 내적 동기가 높다면 배움의 과정 자체에 매료되어 질문을 즐기고 과제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또한 자기 업적과 실패에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즉 동기부여의 구성 요소는 지속성과 자기평가로 이는 마인드셋과 관련을 갖게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비침습적 절차를 통해 뇌 활동을 측정하여 동기부여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보상 이벤트가 벌어지면 도파민 뉴런이 흥분됩니다. 그러면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로부터 입력받아 적응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선조체와 피질, 변연계, 시상하부에 투영되어 행동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은 뇌의 보상 및 쾌락, 동기부여와 정서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내적 동기부여의 중요한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도파민 활동이 강화되어 내적 동기부여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사가 내적 동기부여의 신경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자기 규제 전략을 적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는 변화 가능합니다. 이는 삶을 통해 두뇌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성장 마인드셋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더크워스의 그릿에 대한 연구로 돌아가서 그릿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탁월한 열정과 끈기를 가집니다. 둘째, 꾸준한 양질의 연습을 합니다. 셋째, 수년간 목적의식을 갖습니다. 넷째, 모든 단계에 희망을 깃들입니다. 여기서 수년간 목적의식을 갖는다는 3번째 특징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일은 타인에게도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집니다. 즉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절제하고 연습하는 법을 배워 타인 중심의 목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므로 좌절과 절망, 희생도 감내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매슬로우가 말한 자아실현인과 같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인은 존재 가치를 추구합니다. 존재 가치는 진선미, 전체성, 살아있음, 완성, 애쓰지 않음, 즐거움, 자율과 같은 것들로 도덕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저차원적이고 육체적인 행복과 쾌락적, 향락적 행복을 향하는 헤도닉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차원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이 참된 행복, 정신적 만족과 번영, 좋은 영혼을 향하는 에우다이모니아로서의 이 길이 더 고귀한 삶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릿의 전형도 이 에우다이모니아와 관련 지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또한 친밀감, 신뢰 같은 도덕적 측면에 도움을 주는 옥시토신도 분비됩니다. 이 둘이 분비될 때 행복과 쾌감 중추의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행복과 쾌감에 대한 신경학적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신경과학과는 이를 어떻게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사회신경과학자들은 관계성의 욕구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이해합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의 핵심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고 애정을 가질 때입니다. 나바이츠의 3층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바이츠는 인간이 안전윤리에서 참여 및 협력윤리, 상상윤리로 발달해 간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윤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모든 동물의 생존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발달한 참여 및 협력윤리는 관계를 조정하는 단계로 포유동물의 감정 시스템과 관련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간 즐거움과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친사회적 감정이나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우세합니다. 이것이 발달하여 상상윤리에 이르면 현재의 순간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두엽과 전두엽 피질과 관련됩니다. 전두엽 피질은 인간의 초기 경험에 영향을 받아 민간기에 정상적으로 보살펴진다면 잘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친사회적 감정과 연결될 때 공동체적 상상력이 도덕적 문제 해결로 연결됩니다. 즉, 민감한 시기에 뇌 발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규범적 도덕적 마인드셋까지 잘 도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안전윤리가 지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위해 소크라테스식 발문을 제시합니다. 대화는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의식을 자극하고 능동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문은 대화를 통해 의식적 자극을 하는 것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대화를 뜻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과 답변을 사용해 가정에 도전하고 모순을 드러내며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문답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 함양에 활용되는 교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따라서 학생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사고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대화, 발문을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통일의식과 통일 역량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이 통일교육에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교사는 여기에 개입하여 학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파민 분비를 위한 자율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이 자기조절력, 성실성, 회복탄력성, 끈기, 용기, 기계, 투지 등의 인자와 관련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에서 성취 목표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복지를 포함한 가치지향적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반복 훈련을 통한 습관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학생들이 긍정 마인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의 하위 요소, 그릿의 5가지 영역, 도덕성 요소, 도덕과 교육과정, 그리고 화면의 왼쪽 표에 제시된 그릿 실천법 및 예시 질문을 토대로 다음의 통일교육 발문 구성 및 전략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하나 이 중 나의 이익과 동등하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한반도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와 같은 발문은 초등에서도 바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발문을 제시할 때에는 다음의 전략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문 반응 분석 및 피드백 제공 시 개별 및 집단별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피드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교사는 덕목을 주입하거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발문에 대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율적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통일 교육에 있어 교사의 과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을 기반으로 끈기와 인내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통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탈북 학생들은 성장 가능성을 믿고 궁극적으로 각종 차이를 극복하고 민주시민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소크라테스식 발문을 활용한 대화형 통일 교육을 시도해 통일 역량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